안녕하세요. 오늘은 ASTM A995 ASTM 코드 중에서 A995라는 코드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이 코드 설명을 드리는 이유가 어떤 분께서 이렇게 설명을 강의를 한번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올리셔서 준비를 해보게 되었습니다. A995는 듀플렉스 캐스팅에 대한 코드인데요. 자재 코드인데요. 코드로 보시면은 A995, A995M 이렇게 옛날 버전의 코드를 보고 있긴 한데 이 제목 보시면은 Standard Specification for Casting Austenitic Ferritic Duplex Stainless Steel for Pressure Containing Part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에서 보시는 것처럼 Standard Specification이에요. 그래서 스펙 기준이 되겠죠. 캐스팅인데 캐스팅이 주조잖아요. 주조로 만든 어스테네틱 페리틱 그래서 어스테네이트 상과 페라이트 상이 두 개가 공존하는 그래서 듀플렉스 이상 계열 스테인리스 스틸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도 프레셔 컨테이닝 파츠에 사용이 되는 그런 ASTM A995 코드가 되겠고요. ASTM A995 요거 설명을 드리기 전에 ASTM이랑 ASME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간단하게 드리자면요. ASME 섹션 2 파트 A에 가시면은 철금속에 대한 자재 코드가 쭉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가 A이기 때문에 A는 철금속입니다. 그리고 요 앞에 숫자가 아니라 알파벳이 B로 시작한다면은 걔는 비철금속이 되겠고요. 그래서 A는 철금속, B는 비철금속, C는 용접봉에 대해서 이렇게 나온 게 ASME 섹션 2가 되겠는데요. 파트 A, B, C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근데 요 ASTM이랑 ASME 섹션 2의 파트 A랑 B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ASTM에서 그 숫자를 찾으시면은 데지그네이션 찾으시면은 여기 A995를 ASME 섹션 2 파트 A에서 995를 찾으시면은 내용이 똑같습니다. 아스메는 이제 프레셔 파트 SA라고 해서 프레셔 컨테이닝 파트에 쓰는 거고 ASTM은 뭔가 앞에 A는 붙지만 S는 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프레셔가 수반되지 않는 곳에 쓰이는데 제목을 보시면은 여기는 프레셔 컨테이닝 파츠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스메와 ASTM의 관계를 대략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ASTM A995는 Standard Specification for Casting Duplex Stainless Steel Pressure Containing Part에 쓰이는 것 요거 한번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재 코드 중에서 요건 지금 3페이지밖에 안 되거든요. 3페이지라고 하면 상당히 짧은 자재 코드에 속해요. 그래서 간단하게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항상 이렇게 잘 보셔야 되는 게 스콥을 보셔야 되는데요. 스콥을 이 코드가 어디에 적용되는지 그거를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보시면은 This specification covers austenitic ferritic stainless steel casting for valves, flanges, fittings, and other pressure containing part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 보시면은 이 스펙은 커버 다루고 있는데요. 듀플렉스 스테인리스 스틸이요. 그 중에서도 주조로 된 거 중에서 밸브랑 플랜지랑 피팅이랑 다른 프레셔 컨테이닝 파트에 쓰이는 이런 스테인리스 스틸, 듀플렉스 스테인리스 스틸 중에서도 캐스팅에 사용되는 그런 자재들에 쓰인다고 합니다. 두 번째 단락 보시면은 The Duflex stainless steels offer a combination of enhanced mechanical properties and corrosion resistance when properly balanced in composition and properly heat treated. 그래서 이 듀플렉스 스테인리스 스틸은 제공을 한다는데 컨비네이션이요. 복합적인 뭔가를 제공하는데 enhanced 뭔가 강화된 거죠. mechanical property 기계적인 성질이 강화된 거랑 그리고 corrosion resistance 그 내식성, 부식성이 이렇게 내부식성이 강화된 것을 복합적인 것을 제공을 한다. 언제? 적절하게 밸런스드 뭔가 밸런스가 맞았을 때요. 케미컬 컴포지션이랑 화학 성분이랑 그리고 열 처리가 적절하게 되었을 때 이런 기계적인 성질과 그리고 내부식성 성질이 좋아진다. 이런 뜻이 되겠고요. Ferrite levels are not specified, but these grades will develop a range of approximately 30 to 60 ferrite with a valence austenite.
그래서 요 ASTM A995에서는 페라이트 레벨이 이제 스페시파이드 표기되지는 않았던데 요런 그레이드는 페라이트의 그레이드는 이제 디벨롭 뭔가 발전이 되어 있거나 표기가 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겠죠. 30%에서 60%의 페라이트가 포함이 되어 있다. 그리고 걔는 밸런스 어스테나이트랑 밸런스가 되어 있다니까 듀플렉스의 뜻은 페라이트랑 어스테나이트 이상 계열입니다. 듀플렉스가 반 정도 있고 듀플렉스가 반이 아니라 어스테나이트가 반 정도 있고 페라이트가 반 정도 있는 건데요. 50대 50 정도 있는데 정확하게 50대 50은 아니고요. 요 페라이트의 퍼센테이지가 30에서 60 또는 30에서 70 이 정도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오스테나이트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되겠고요. 간단한 듀플렉스 스테인리스 스틸의 성질이었습니다. 그리고 1 스코프 1.2에서 마지막 줄 보시면은 It is the responsibility of the purchaser to determine which grade shall be furnished depending on design and service conditions, mechanical properties, and corrosion resistance characteristics. 그래서 이거는 responsibility요, 책임인데요. purchase요. 요거를 사서 쓰는 사람,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엔드 유저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벤더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컨트랙터가 될 수도 있는 건데 그 purchaser의 그 사서 쓰는 사람의 책임이 있다는 건데 어떤 거요? 결정을 하는 거. 어떤 그레이드를 써서 이제 그 제공을 받을 건지, 디자인은 어떤 걸 할 건지, 서비스 컨디션은 어떤 데서 운영이 될 건지, 그리고 기계적인 강도, 성질은 어떤 것이 있고, 코로전 레지스턴스 캐릭터리스틱에는 뭐가 필요한지 그런 거 다 결정해서 그레이드를 결정하는 것은 purchaser의 책임이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스콥에서는 이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3 정도는 뭐 별개 내용이 조금 나오는 거니까 유닛에 대해서 나오는 거니까 한번 보시고요. 이 referenced document는 ASTM A995를 보시면서 참고 문헌으로 어떤 것을 보셔야 되는지 ASTM A488 같은 경우는 뭐 캐스팅에 대해서 웰딩, 퀄리피케이션, 프로시저 앤 퍼스널 이런 게 나왔고 ASTM A703 같은 경우는 스틸 캐스팅, 제너럴 리퀄먼트 이런 거에 대해서 나왔고요. 그리고 E165는 ASTM E165는 PT 그리고 ASTM E562는 이제 볼륨 프랙션 시스템 매뉴얼 포인트 카운트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나왔다. 이런 거 참고하면 되겠다. 그리고 3번의 terminology는 용어죠. definition of term specification specific to this standard니까 듀플렉스 스탠다드는 듀플렉스 스테인리스 스틸은 어쩌고 저쩌고 페라이트가 30에서 60 정도 포함이 되어 있다. 그런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4번 항목은요, 크게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General Condition for Delivery 배달해주는데, 운송해주는데, 일반적인 사항들, 그리고 Ordering Information, 요거 크게 안 보셔도 되겠죠. 오더할 때, 주문할 때 어떤 거 확인해야 되는지, 기술적으로 크게 문제가 없기 때문에, 요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ASTM 995 보시면은, 테이블 2에 Chemical Requirement라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타입이랑 그레이드가 이렇게 쭉 나오는데요. 그레이드, 타입 이렇게 줄 쫙 네모 사각형 표시를 해볼까요? 이렇게 해놓으면은 화면을 조금만 넓혀서 이렇게 하면은 피팅이 되네요. 그레이드, 타입, UNS 이렇게 쭉 있는데 네모 박스를 이렇게 칠 게 아니라 이렇게 쳐야겠네요. 이렇게 그레이드 1B, 2A, 3A, 4A, 5A, 6A 이렇게 나와 있고요. 타입은 듀플렉스 스테인리스 스틸에서 요 케미컬 컴포지션을 나타내는 25크롬, 5니켈, 그리고 멀리, CU, 카퍼, 나이트로젠 이렇게 나와 있는데 대부분 다 22에서 25크롬을 함유하고 있고요. 그게 듀플렉스 스테인리스 스틸이니까요. 그리고 UNS 넘버, 얘네들의 UNS 넘버는 어떻게 되어 있다. 그래서 UNS J93372 이렇게 나가는 애가 1B의 UNS 넘버이고, 그리고 ACI는 요 프로덕트 폼이라기보다 이 프로덕트에 대해서 이렇게 데지그네이션을 다르게 갖고 오는 거, 캐스팅에 대해서는 이런 ACI가 있죠. 그리고 케미컬 컴포지션은 어떻게 된다 하면서 이쪽으로 쭉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ASTM A995에 나오는 1B, 2A, 3A
6A까지 케미컬 컴포지션이 어떻게 되는지 나타내주는 게 바로 이 테이블 2가 되겠고요. 30, 밀30 있잖아요. ASTM A995에 따라서 생산된 캐스팅에 대해서 이 테이블 2를 보시고서 케미컬 컴포지션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화학 성분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테이블 3번은요. 테이블 3번은 무엇이냐? 바로 Tensile Requirement인데 텐사일 테스트니까 인장 응력이 아니라 인장 강도겠죠. 그래서 그레이드별로, 타입별로 요구가 되는 텐사일 조건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확인을 해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프로세스, 요 히트 트리트먼트 봐야겠죠. 히트 트리트먼트는 All casting shall be heat treated in accordance with Table 1. 테이블 1에 따라서 히트 트리트먼트 하면 된다고 합니다. 테이블 1. 테이블 1. 이게 아까 케미컬 본 게 테이블 2였고요. 테이블 1에는 1A, 뭐 2B, 2A, 3A, 4A 이렇게 쭉 있는데 요거에 따라서 열 처리를 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1B를 보시면은 1B의 내용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Heat 1900 degree Fahrenheit, 1040 degree Celsius, 1040 degree Celsius, minimum hold for sufficient time to heat casting uniformly to temperature, quench in water or rapid cool by other means. 그래서 1B, ASTM A995 1B 자재의 경우에는 1040도씨로 최소한 이렇게 열을 가해서 열 처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홀드 열을 계속해서 유지를 시켜주세요. Sufficient time. Sufficient time이니까 충분한 시간 동안. 그래서 캐스팅이 열을 충분하게 받을 수 있게, 그리고 유니폼리 골고루 모든 캐스팅 표면에 그리고 내부에 골고루 열이 가해질 수 있게 이렇게 열을 가해주라는 거고요. 그런 다음에 1040도씨까지 해서 쭉 홀딩을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퀸칭력 빨리 담금질을 하라고요. 빨리 식히라는 겁니다. 급냉을 시키라는 겁니다. 어디에다가? 물에다가 캐스팅을 집어넣어서 퀸칭을 하거나 아니면은 레피드 쿨이요. 급냉을 시키는데 다른 means, other means니까 다른 방법인데 오일 퀸칭도 있고 에어 퀸칭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1B 같은 경우는 열 처리를 하라는 거고요. 다른 내용이 요거 4A 한번 보실까요? 4A는 조금 다른데요. 비슷하긴 하지만 조금 온도가 달라서 요거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4A, ASTM A995 4A의 그레이드 4A의 경우에는 열 처리를 heat to 2050 degree Fahrenheit, 1120 degree Celsius, 1120도에서 미니멈 최소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열 처리를 가해주세요. 그 캐스팅에다가. 그리고 열이 골고루 전달이 될 수 있게 캐스팅 전반적으로 열이 골고루 전달될 수 있게 홀딩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워터 퀸칭을 이제 해주라. 근데 이때 조건은 워터 퀸칭 할 때 조건은 뭐 조건이 따로 나온 건 아니지만 그 옆에 보시면은 or 퀸칭 하거나 아니면은 casting may be furnace cooled. 그래서 열처리 로 안에서 그 캐스팅이 뭐 쿨링이 될 수 있겠다는 거죠. 어떻게요? 1010도씨 최소한, 그리고 1010도씨로 유지를 시켜서 최소한 15미니 미니멈. 그래서 15분 동안 이렇게 조금 1120도에서 열처리 가다가 1010도로 이렇게 열처리로 안에서 선행을 시키는 거죠. 최소한 15분 동안이요. 그런 다음에 then water 퀸칭, 그 다음에 물로 퀸칭을 하라는 겁니다. 아니면은 이제 레피드 쿨이나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이제 퀸칭을 하면 되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열처리 종류가 지금 1040도로 열처리를 한 다음에 워터 퀸칭 하거나 아니면은 1120도로 열처리 한 다음에 1110도씨까지 열처리로 해서 선행을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퀸칭을 하는 그런 방법들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열처리는 이런 식으로 그레이드별로 하시면 되겠고요. 5번, 6번, 7번 히트 트리트먼트까지 말씀을 드렸고, 8번 케미컬 컴포지션이요. 케미컬 컴포지션은 테이블 2에 따른다.
그거 보시면 되겠고, tensile property는 테이블 3번에 따른다. 인장 강도는 테이블 3번 참고하시면 되겠다. 그리고 10번에 quality가 나오는데요. When additional inspection is desired, supplementary requirements S5, S6, and S10 may be ordered. 그래서 요거 추가적으로 검사가 요구될 경우에는 요 맨 뒤에 나오는 supplementary requirement S5, S6번, S10번을 추가로 오더를 해서 자재를 발주를 내세요.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supplementary essential이 아니라 supplementary requirement 보시면은 S5는 RT, Radiographic Inspection. 그래서 캐스팅에다가 RT 한번 찍어서 해주자는 거고, S6번은 PT 하자는 거고, 그리고 몇 번이었죠? S5번, 6번, 10번. 10번은 Weld Preparation, Examination. 그래서 용접할 때 어떤 식으로 용접을 하는지 그런 거 한번 검사해보고, 확인해보고, 발주하자. 만드는 것도 한번 보자. 그리고 11번에서 보시면은 리페어 웰딩이 나옵니다. 리페어는 ASTM A488에 따라서 리페어를 하면 된다고 하고요. 11.2를 보시면은 The composition of the deposit weld metal may be similar to that of the casting or may be suitably alloyed to achieve the desired composition, resistance, and mechanical properties. 그래서 리페어 웰딩을 한 다음에 그 컴포지션은요, 용접부에 그 리페어 용접하고 나서 그 용접부의 그 케미컬 컴포지션은 이제 비슷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ASTM A995 그레이드랑 비슷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비슷한 캐스팅이랑 그 컴포지션이 비슷할 수도 있는데, 그냥 요 엘로이 컴포지션이 적절하면 된다는 거예요. 꼭 똑같을 필요 없어요. 왜냐면은 ASTM A995 캐스팅에 대한 케미컬 컴포지션은 여기 테이블 2번이었죠? 테이블 2번에 여기 나와 있는데 이거를 리페어 용접을 하다 보니까 용접봉에 케미컬 컴포지션이 섞이게 돼요. 그래서 완벽하게 이런 컴포지션이 딱 떨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얘랑 비슷해도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리페어 용접에 있어서요. 그리고 11.3번을 보시면은 Weld repair shall be subjected to the same quality standards as used to inspect the casting. 그래서 용접 리페어 한 다음에는요, 원래 ASTM A995 제품 보증해 줄 수 있는 그런 검사, 퀄리티 검사들 똑같이 해주자는 이야기고요. 11.4번이요. 11.4번에는 When post-weld heat treatment is believed necessary for adequate corrosion resistance or impact toughness, supplementary requirements S11 post-weld heat treatment shall be included in the purchase order. 그래서 듀플렉스 스테인리스 스틸 같은 경우는 웬만해서는 열처리가 아니라 PWHT, 용접 후열 처리 잘 안 하거든요. 그런데 요 PWHT, 포스트 웰드 히트 트리트먼트가 정말 필요하다고요. 왜냐면 요 코로전 레지스턴스, 내 부식성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면은 그때는 S11 보시고 발주할 때 S11도 고려해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2번 사항에 포스트 웰드 히트 트리트먼트 after major repair 웰드 리페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 조금만 보실까요? 요 정도 첫 줄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첫 줄이 꽤 깁니다. Weld repair should be considered major in the case of a casting that has leaked only hydrostatic testing or when the depth of the cavity after preparation for repair exceeds 20% of the actual wall thickness, or 1 inch, whichever is smaller, or when the extent of the cavity exceeds approximately 10 square inch, 65 square centimeter. 그래서 용접부 리페어는요, 이제 고려가 돼야 되는데, 메이저로 고려가 되어야 됩니다. 어떤 경우냐면은, 캐스팅인데, 리크가, 하이드로스태틱 테스트, 수압 보다가, 리크가 발생하면은, 걔는 그냥 메이저 리페어예요. 그냥 무조건, 얘는 메이저 리페어다.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은, the depth of the cavity가, 뭔가 있어요. 디펙트가 있어서, 캐비티가 있어서, 근데 캐비티의 뎁스를, 깊이를 재봤더니, 리페어
그 depth가 20%를 넘는 거예요. 뭐에? actual wall thickness니까 캐스팅이 이렇게 있는데 요게 예를 들어서 두께를 재봤더니 얘가 한 30mm라고 합시다. 그런데 여기에 이만큼의 캐비티가 있었어요. 그래서 얘 두께를 측정을 해보니까 얘가 30에 20%니까 6mm죠. 6mm를 초과하는 거니까 7mm라고 할게요. 7mm의 두께가 깊이가 있는 캐비티가 있으면은 걔를 리페어하는 거는 메이저 리페어다. 또는 여기 1인치라고 되어 있죠. 1인치 25mm whichever is smaller. 그래서 20%를 넘거나 아니면은 1인치 25mm를 넘거나 둘 중에 작은 거를 선택해서 7mm랑 25mm랑 비교했을 때 7mm가 현저하게 작죠? 그때는 7mm를 선택하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캐비티의 깊이가 7mm든 25mm든 둘 중에 작은 기준을 가지고 하시면 되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7mm를 넘게 되면은 걔는 메이저 리페어다. 고르고 whichever smaller까지 했고요. 또는 또 하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when the extent of the cavity exceeds approximately 10 square inch니까 10제곱 인치죠. 얘는 65제곱 센티미터죠. 그래서 리페어를 하는 에어리어가 65제곱 센티미터. 얘가 이렇게 있고 캐스팅이 그냥 정사각형으로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여기 리페어를 하는데 요 넓이가 65제곱 센티미터가 넘으면은 걔는 메이저 리페어로 간주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항들은요. 뭐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될 것 같네요. 그래요. 이렇게 해서 ASTM A995의 그냥 코드를 한번 쭉 해석을 해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ASTM A995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ASTM A995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